수학 올림피아드 영재들은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아이가 수학 올림피아드의 금상과 영재원을 경험을 하고 많은 영재들을 15년간 봐오면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지?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내 아이에게 맞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올림피아드 영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재원과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번아웃이 오게 될 때 대처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학 올림피아드 영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도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대부분 수학에 일찍부터 노출을 시켰는데요. 이걸 뭐 과다하게 또는 뭐 어떤 푸시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학을 노출을 시켜서 이걸 이제 절대 이상하게 보거나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왜 슛돌이 출신의 이강인 선수가 그 골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고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에 대해서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익숙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외 출신에 있어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프로 골퍼의 자녀들을 이제 걸음마가 떼기도 전부터 그 골프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게 하고 뭐 골프 공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월드 클래스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잖아요. 수학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문과 출신이지만 완전히 수학 쪽으로 빠지게 되었던 제 아이나 또 주변에 있는 수학 올림피아드를 경험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영재원을 보게 돼서도 또 성장해서 수학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보게 될 때에 대부분 어릴 때부터 수학에 그런 자연스러운 노출을 했다는 거죠. 그 노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도서를 읽게 한다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 또는 쉬운 연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 감각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약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때 이걸 덜컥 겁을 먹고 이거 공부인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것이 좋구나, 이게 뭐 아이 잡는다 이런 게 아니구나를 알아두시고 가능하면 수학 노출을 좀 해둔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아이가 좀 더 수학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살을 붙이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 덜컥 겁이 나죠. 어머, 어떡하지?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또 길이 다를 수도 있고 수학에 또 빠질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보통 영재원과 함께 이렇게 심화 쪽, 사고력 쪽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선행과는 조금 또 다른, 결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신과 수능에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잘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신과 수능을 보게 될 때 이때는 너무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수학을 어릴 때부터 막 너무 좋아한다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대학에 있는 그런 어떤 관문에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수능과 내신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꼭 수학 올림피아드다, 꼭 영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한계를 짓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지 이런 아이들이 수학에 강하고 뭐 영재고를 간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뭐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보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고심할 부분은 없고 장점만 취해서 내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에 수학을 좋게 해야겠구나, 또는 만약에 이런 시기가 좀 지나버렸다 한다면 수학에 부담은 가지지 않고 또 수능 쪽에, 내신 쪽에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재원과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 과연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니 해도 좋은 점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합격을 했을 때 그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듣거나 또 거기에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 배우는 부분도 크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공부 자극이 되는 진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쩌면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요. 그 친구들과 학습 관리를 서로 교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성적을 오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니 해도 수학 올림피아드나 영재원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분야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꿈에 대해서 공유도 할 수 있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올림피아드 준비법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 과목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적극적이 되겠죠.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하는 그 100마디의 잔소리 또는 다른 어떤 뭐 학원을 가는 것보다도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아주 돈도 많이 굳는답니다. 설령 학원을 더 다니게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작용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가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부들은 등한시하고 자꾸 수학에만, 과학에만 과몰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주요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고 잘 아이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목표가 대학까지는 가는 건데 뭐 중졸, 고졸하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너무 경쟁하다가 앞불싸 놓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뭐 영어나 국어나 뭐 아는 다른 타 과목에 대한 기본 베이스도 없이 수학에만 올인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가고자 하는 꿈에 맞도록 플랜을 짜서 우리는 이런 쪽을 갈 것이니 대학을 위해서는, 또 영재고를 위해서는, 또는 뭐 다른 국제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플랜이 다르다는 걸 보시고 아이와 이렇게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번아웃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딱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부를 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문득 번아웃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제 사춘기와 맞물리는 중고등학교 때 발생하거나 심지어 대학교 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학을 자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너무 이제 푸시를 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기보다 아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면 아이가 그 친구들과 함께 경쟁 모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는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더 앞지르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아이든 또 부모든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만약에 푸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훨씬 더 번아웃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좀 생기고 좀 뭔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꼭 누르시고 아이가 앞서가는 것처럼 저희가
반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걸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너무 이제 앞서 나가서 아이를 좀 부담스럽게 했다. 이러다가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됐을 때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좀 힘들어 하는지,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또 방향은 잘 맞는지, 아이의 얘기를 이제 귀 담아 들어주고, 또 그 진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다소 결과가 나쁘더라도요.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푸시한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아이의 역량만큼 힘들어하지 않는 만큼 하되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때 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 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가 만약에 안 나와서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엄청난 수상을 하지 않네, 또는 뭐 영재원이 잘 안 되네 이러더라도요. 그런 아이들도 잘 되는 케이스가 50%,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교 가서 또 잘하는 경우 50%.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끝까지 아이가 힘들지 않으면서 응원하고 방법과 길을 잘 알려주고 또 서로 이제 힘이 되어서 가다 보면은 한 팀이 되어서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비록 조급하더라도 아이를 푸시하지 않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번아웃이 훨씬 적게 오고, 설령 번아웃이 온다 해도 극복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와 영재원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점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이런 단점들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현재 당장 막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한다라고 너무 걱정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국은 대학의 그 고린점까지는 12년의 과정이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어디 처음부터 빨리 뛰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대학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좀 큰 플랜을 짜셔서 아이와 함께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드림마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